여기는 전라북도 고창군 월산길 16번지에 있는 인촌 사랑방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 20리 떨어진 곳에 인촌의 생가 부안면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촌 김성수 선생이 해왔던 이런 실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의 헌법을 기초하는 그런 일을 했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가장 많이 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좌파 계급혁명 역사 물결이 들어오면서 지주 계급이었다는 것, 그리고 몇몇 그 일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저항적 협력,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일본하고 독립운동하는 투사들처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자기가 하는 고려대학교를 살려야 됐고, 그다음에 동아일보에서를 살려야 됐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이렇게 협력한 척하는 거죠.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 호남에서는 정치인 중에서 뛰어난 이 나라를 위해서 했던 분이, 물론 DJ 김대중 선생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인촌입니다. 인촌 김성 선생입니다. 그야말로 인이 이걸 몸소 실천하고 선공후사의 삶을 산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역사의 단죄를 받아가지고 후관 잠시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제가 그분의 정신을 선양을 해야 되겠다. 이 고창을 중립을. 그래서 저는 고향이 강주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어떤 한 분, 여기가 창녕 조씨의 6대째 내려온 고택입니다. 여기 제가 고택에 머무르면서 인촌 선생에 대한 그 자세한 역사적인 기록도 쓰고 또 논의도 하고, 우리는 결국에 가까이 있는 역사적 인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정신을 퍼뜨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와서 있는, 제가 신광조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제가 차츰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벤처 산업이라는 것 육성이 그 김대중 DJ 정권 때부터 시작된 산업이거든요. IMF가 혼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활로를 못 들 때, 금융자본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면서 그것들이 큰 타격을 받았을 때 금 모으기 사업 일 하나 하고 그리고 벤처를 일으켰습니다. 이 DJ 김대중 대통령의 큰 업적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강주시장에 한 공무원입사 무슨 주장을 했냐? 제가 흙에도 벤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흙에도 벤처가 있다. 농업에도 벤처가 있다. 벤처는 어디든지 열려 있다. 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주장에서 퍼진 것이 지금 충남에 있는 농업 벤처 대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남 안도에 가면은 수산 벤처 대학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제 삶이 제가 생각할 때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남들은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아 가지고 그 벤처 쪽에 다른 분들, 제가 공무원이니까 직접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벤처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제가 또 뭐 자기가 뭐 그 야구단 단장인 것처럼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도 하고, 우리 강주에 있던 강산업 이런 것도 제가 순전히 벤처 정신으로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꼭 이런 광산업이라는 것이, 광주의 강자, 또 제 이름이 신광주 아닙니까? 가운데 강자. 그래서 강주의 강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강주 분들에게 가장 약한 정신이 뭐냐? 저는 벤처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주가 살아가려면 물론 큰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 또 기존에 사업을 했던 분들이 벤처 정신으로 뭉치자, 기업가 정신으로 뭉치자는 것이 제 주장인데요.
요 근래 제가 만났던 한 분의 그 예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은 육군 공병 그 전차를 담당하던 분이신데요. 그분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강주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 세안 자동차라는 것이 60년대에 강주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아 자동차의 전신입니다. 그분은 세안 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세안 자동차에 주로 만든 차가 뭐였냐? 우리가 말하면은 이런 트럭 같은 거, 덤프차 이런 것을 만들었죠. 그분은 거기 와서 혁혁한 일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소방차, 이분이 소방차의 1세대입니다. 소방차를 만드는데 공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강주가 지금 가장 자동차 산업 중에서 잘 나가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면은 여러분 특장차라고 그러는데요. 청소차가 우리 강주가 1등입니다. 1등. 우리 강주가요. 그래서 지금 청소차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틈새 시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이라는 것이 어느 날 문득 하루아침에 일어서지 않고 산업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전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연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대적 수요에 맞게 재창출하는 것이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소방차를 만들어서 잘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도에 갖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네 분 안에서 네 분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고수하고 투수하고 이래 가지고 그분은 잘못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을 보낸 겁니다. 몇 년을 보냈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자기를 음해해갖고 모험하고 투서해갖고 자기 재산을 전부 강탈한 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감옥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것은 그분 이야기는 있다 이거죠. 신은 있다. 그분이 나중에 감옥에서 석방되고 형을 다 마치고 온 날 한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었고 한 사람은 암에 걸려 죽었고 한 사람은 골프 치러 갔다가 낭떠러지 빠져 죽었다는 이 양반이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음덕이라는 것이죠. 음덕을 베풀어야 되냐? 음덕을 베푼다고 해서 자기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한없이 외롭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음덕을 베풀고 살면은 나중에 자손들이라도 잘 되더라는 것이 제가 살아온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배운 하나의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분은 굉장히 재주가 하여튼 많으신 분인데요. 아이들과 번뜩번뜩하는 분입니다. 요즘에 뭘 하고 계시냐? 시베리아에서 영하 40도를 견디면서 자란 전나무에서 난 피톤 치킨이 많이 든 그걸 수입을 해서 뭘 만들고 계시냐면은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비누. 피톤 치킨 옆에는 벌레들이 전부 도망을 가버립니다. 강하죠. 강한데 우리 인체에는 어떤 게 제일 좋냐? 우리 지금 아토피라는 병이 엄청나게 많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토피. 저는 아토피에 자식을 두는 어떤 부모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너무너무 가려워서 내가 못 살고 죽어버리고 싶어 차라리. 그렇게 가혹한 피부병이 아토피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학교도 생기고 우리 현대 문명이 고도로 공해 발달되면서 만들어진 병이 아토피라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비누를 수입을 해서 그분이 준 비누를 한번 써봤는데요. 정말 피부가 한번 세수를 했을 따름인데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피부가요. 그렇게 그 피톤치킨이라는 그 물질이 강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톤치킨의 그 원료를 토대로 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저는 분명히 그 비누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오직 자기 자식, 아픈 자식을 생각하면서 만든 비누였기 때문에요. 아토피에 물론 좋고요. 또 여자분들 세안 클렌싱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요. 클렌징 고생하는데 그 비누로 세안만 한번 이렇게 깨끗이 하면은 정말 뽀송뽀송이라는 우리가 피부 느낌, 이 감촉 느낌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건을 만들 때 절대 제가 생각할 때는 돈 이거 팔아서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팔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거냐? 어떤 분을 이롭게 하는 물건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 물건을 통해서 그분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면은 대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강주에 있는 그 무등산 입구에 있는 그 우리 저 전남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박호 여사가 그 주인장이신데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담습니까? 사장님 그랬더니 자식들 먹이는 마음으로. 내가 먼 음식 솜씨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지만 자식들 먹이는 마음으로 되도록이면은 몸에 해롭다는 그 MSG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소박하게 내놓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 인간은 또 인간이라는 것은 잘 못 판단하는 것도 많지만 또 굉장히 예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울리더라. 지금 우리 학생들도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디자인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면은 공부를 하는 것도 즐겁고 세상 살만하고 할 일이 생기고 일할 거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마음에 우리 저 강주 전라도 사람들이 이 지역 전체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면서 그렇게만 되면은 예지에서 지금 예지 분들이 여기 고창에 사실은 그 노인 시니어 타운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국 노인분 은퇴하신 분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도의 인정도 좋고 음식도 좋고 여기가 고창이라는 곳이 비교적 다른 데 비해서 온화하고 또 골프장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산도 참 좋은데 제가 물어봤죠. 여기 와서 좀 불편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방이 아니네. 너무 이쪽 사람들은 다 좋은데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다른 지역 사람들 다 틀렸다 우리만 맞아본다 해보니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니 고집이 워낙 세보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저는 전라도 분들도 저는 몇 사람들은 저기 저 야당도 좋아하고 여당도 좋아하고 그런 것이 원래 정치적인 정견입니다. 정견 견해죠. 우리 전라도 사람은 다른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뭐 독재자들이고 다 없애버려야 할 놈들이고 이래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가자.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기쁘게 해줄 것이냐. 그랬으면 친절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조선 시대의 건국 이념이 뭐냐?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으로 살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안달복달하는 그런 민주화라는 이런 정치 이념보다도 저는 단연코 훨씬 중요하다. 살만한 땅이 만드는 건 뭐냐? 살만한 땅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5.18도 지금 그렇게 저는 풀어야 한다. 5.18 의미도 아주 이름도 독재 정권 다 때려 부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숭고한 뜻이 우리 저 5.18입니다. 5.18이 아무도 예치지 않았을 때 목숨까지 던진 숭고한 정신이죠. 그 정신이 더욱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그 정신을 우리가 내면화시켜가지고 좀 더 사람을 베풀고 사랑하고 사랑과 눈물의 땅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저기 저 인천 김성수 선생님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 평생을 나라와 민족만 위해 살았는데 요즘 세상에도 김성수 선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3할을 대의, 나라, 가난한 사람을 내놨습니다. 이런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갖고 세상에 나쁜 놈이다 이래보니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세상의 물결이고 흐름이고 정의로운 땅입니까?